아빠가 자식이랑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젠 자식까지 망치려고. 저는 영우 아빠가 좋아요. 아빠는 여보. 당신 왔나? 그 병원 갔다 왔나? 뭐라던데? 임신 7주 됐대요. 아 진짜? 그럼 나도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아이고. 예, 아주 좋죠. 예, 저 때만. 석주한테 알려줘야겠지. 석주한테 동생 생겼다면 좋아하겠네. 그래. 네. 내다. 우리 석주 이번 달에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만나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아마 약속 그 면접 교섭일을 지키세요. 정하는 걸 겁니다. 아, 네. 석주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오늘은 만나기로 한 날이 아니잖아요. 마침 출장이 여유로 잡혀서 온 김에 석주 보고 가려고.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정해진 날짜를 좀 지켜주세요. 나는 석주에게 면접 교섭권이 있다.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거다. 어허. 정해진 날짜에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헤어진 사이인데. 당신 거절하면 나 소송한다. 소송?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튼 이번에는 안 돼요. 아버지가 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막무가내인데?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할까요? 결혼이 깨진 건 전적으로 전 남편 탓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사업하려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네. 난 좀 씻을게. 네, 그래요. 대부분 다 들킵니다. 여자의 척이 무섭거든요. 그럼요. 역시 단순 여자니까. 와, 이게 뭡니까? 아. 네가 나한테 상간녀 소송을 했어? 이게 무슨? 여보, 내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 여보, 상간녀 소송 어디 한번 해봐. 우린 불륜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 지금 우리 거꾸로졌네요. 관계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건 당신이라고. 애 때문에 이혼도 못하는 주제에 상간녀 소송? 그래, 당신이 우리를 방해했으니까 당신 우리에게 위로금 줘야 되는 거 아이가? 소송 한번 해봐. 나 돈 많아. 그깟 위로금 줄게. 대신 당신은 그 잘난 호적성 남편만 붙들고 살면 되겠네. 야, 이런 일이 실제 있군요. 우리 같이 살기로 했다. 이 남자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도 비워줘야겠어. 너무 얄미워요. 아, 뭐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가자. 석주야, 아빠 좋아? 영호 아빠? 좋아. 영우 아빠 말고 진짜 석주 아빠 말이야. 그럼 아빠 좋아요 한번 해봐. 왜요? 그냥 한번 해봐봐. 아빠가 듣고 싶다.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석주야. 네. 지금 아마 아, 너무하네요. 녹음기를 아이한테 켜줘. 같이. 사실 해랑은 안 놀아주고. 아빠 좋아요. 옳지, 옳지. 잘한다. 석주야. 자, 이제 여기서 뛰어놀아라. 치밀하네. 엄마, 석주야 왜 그러노? 무슨 일인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아빠 어디 갔나요? 몰라. 아빠 없어? 영호 아빠 보고 싶어. 얼른 오라 그래. 아우 답답하네. 애가 없어졌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나?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가? 애가 놀다 보면 멀리 갈 수도 있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석주야, 이리 와. 아빠랑 놀자. 아니 이럴 거면 소송은 왜 했는데? 당신 애한테 관심도 없잖아.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워야지. 남한테 왜 키우노?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나 이번엔 성분 변경까지 신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뭐라고? 내 새끼 성을 왜 바꿔? 네, 이게 정말 좀 답답한 사건이네요.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어른들의 다툼에 혹시나 우리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는데 사무장님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2번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주란 씨가 재혼 후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딱 한 번 아들과 전 남편의 만남, 이 만남을 거절을 했는데 이때다 싶은 전 남편이 곧바로 아들 석주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주란 씨는 친권 양육권을 지키면서 아예 성본 변경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요즘에는 또 재혼 가정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인데 뭐 엄마, 아빠, 아이의 성이 다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겠죠. 예,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본 변경 소송이라는 걸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혼소생의 자녀를 재혼한 계부의 성과 이치시키는 소송인데요. 재혼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으로부터 아이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을 하면 신부께서는 아이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반발을 하시기도 쉬운데요. 이 사실 아이의 껍데기, 그러니까 성만 바꾸는 소송이지 절대 아이의 내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친부하고 아이 간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이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절대 표현이시네요. 걱정하실 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비유를 해주시니까 쉽게 알아듣겠는데 보통 보면 이제 성본 변경이다 이게 낯선데 그 예전에 보면 그 고 최진실 씨가 그 자녀들에게 한 그 신청 네. 그걸로 조금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게. 네, 고 최진실 씨가 2004년에 야구 선수였던 고 조성민 씨와 이혼하고 당시 7세이던 아들, 5세이던 딸을 혼자 키우시다가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성본 변경 허가 제도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법원에 최 씨의 성과 본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출하면서 이제 네.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죠. 맞아요. 당시에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네. 최 씨의 양육 환경과 생활 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인용하였습니다. 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성본 변경을 허가하기 위한 조건은 양육 또는 생활 환경의 안정 여부, 그리고 미성년자의 나이,
그리고 성본 변경 의사만 고려를 하고 친부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 주란 씨의 경우에는 딱 한 번 이제 아이와의 만남을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양육권 변경 소송을 냈습니다. 거기다 아이한테 강요를 해서 녹음까지 했는데 이게 좀 소송을 하는데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유리할 리가 없습니다. 법원은 어떤 종류의 이혼을 하든지 부모 양육 태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는데요. 네. 그 교육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말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최대 피해자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년인 부모는 자신의 선택대로 결혼하고 이혼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아무런 선택권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이를 부모의 소송에서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것을 법원이 극도로 경계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밌게 놀아줘야 되는 시간인데 아이를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그 증거를 법원에 낸다는 건 스스로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걸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도 불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많이 화가 나셨네요. 조금 흥분했습니다. 감정이입을 죄송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자녀라는 말 저는 굉장히 좀 와닿는데 자 그리고 방금 드라마 속에서 이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처음에는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했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소송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자신의 배우자랑 간통과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저는 사실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산업재해 수준으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을 자주 꿉니다. 아, 실제로요? 네, 그런데 그 꿈을 꾸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욕을 하거나 막 고함을 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남편분은 괜찮겠습니까? 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위로금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요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액수까지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사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균 낼 수는 없지만 간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아, 이게 받은 상처는 거의 억대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데요? 네. 네, 전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이긴 한데요. 사실 간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상간자가 같이 하는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상간자는 그 공범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위자료 중에서 절반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둘이서 했으니까 둘이서 나눠서 지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요즘 어떻게 좀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아. 간통죄가 사실 있을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경찰에 신고만 하면 두 불륜 남녀를 형사처벌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딱 있었을 때는 감옥에 갈 입장이 되니까 민사적으로 합의를 하기가 유리했었는데요. 이게 폐지되고 나니까 이 상간자 소송만이 유일한 구제 방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네. 보통 이혼 소송하고 차이가 상간녀 소송을 하면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어떻게 상간자가 있는 경우에 부정행위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만약에 하지 않습니까? 예.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을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남편이랑 또 와이프는 그대로 살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좀 다르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네, 차이가 맞습니다. 좀 있는 거네요. 자, 어찌됐든 이 상간자 이 소송을 하는 참 그 심정은 배신, 분노, 뭐 상처 이런 마음일 텐데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불륜의 증거라고 할까요?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끔 배우자 차량에서 불법으로 녹취를 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으로 녹취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감히 법정에 낼 수 없습니다. 써먹을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거는 없느니만 못한 증거가 되고 죄송만 탑니다. 아, 그러네.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죠? 이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쓸 수도 없고. 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갖다 내는 경우가? 실제로 스파이웹을 이용해서 불법 녹취를 하거나 또 위치 추적 장치를 불법으로 도청해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꼬투리가 잡히면 이혼 사건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었는데 불리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된 밥에 콧바트리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라도 굉장히 지금 열이 받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증거까지 그렇게 돼서 제가 형을 받게 되면은 와 이거는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요.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그렇기 난감한데요. 때문에 이게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도와 친권, 양육권 다툼으로 부부가 남이 되는 과정이 참 복잡한데요.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이 겪기도 힘든데 아이는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경우 좀 많이 보시죠? 예,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승패에 너무 집중을 하시게 되시면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몰입하게만 됩니다. 비난하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까지 챙기기는 어려워집니다. 네. 이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에 시달리시는데요.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고 부부도 이혼한 후에도 양육권, 양육자 변경 소송들이 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려면 후유증이 없이 소송을 하실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주문을 제가 주문합니다. 두 가지 주문. 네. 네, 주문. 어떤 주문입니까? 예, 첫 번째 주문은 일단 이혼 소송은 승패를 가르는 소송이 아니라 그간의 지난한 세월을 정산하는 소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정산하는 소송이다. 소송이다. 네, 맞습니다. 이걸 계속 주문을 대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내 새끼를 사랑하는 일보다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미워하는 일을 내 새끼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복습이 이혼 잘안 돼요. 소송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을 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이 내 새끼를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잘됐습니까? 사실 또 요즘은 가정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거는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부모와 잘 소통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